하얀 수건이 정갈하게 덮인 탁자 위, 작은 액자 속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과 20살 청년 두 사람은 깊은 침묵 속에 경건한 자세로 영정을 바라봅니다. 청년의 손에는 이병통 지서가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군대에 갑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 옆에 선 강인수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항상 지켜주셨어요. 강지훈의 말에 강인수는 가만히 손자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이 작은 의식은 매년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반복해온 가족의 전통이었죠. 우리 지훈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강인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띱니다. 수유동 낡은 아파트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작은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지훈이 부엌으로 향하자 강인수는 벽에 걸린 자신의 옛 군복을 바라봅니다. 중장 계급장이 달린 그 군복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인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강인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문득 입을 엽니다. 지훈아, 너는 군대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니? 지훈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곳이죠?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강인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맞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군대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야. 쇠를 불에 달궈 강철로 만드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깊은 주름 사이로 세월의 지혜가 묻어납니다. 진정한 군인은 고난 속에서 강해진단다. 하지만 그 고난은 불공정에서 비롯되어선 안 돼. 강지훈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새기며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강인수는 식사를 마친 후 오래된 책장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냅니다. 손때 묻은 그 수첩은 강인수가 군 생활 내내 가슴에 품고 다녔던 보물이었습니다. 이걸 너에게 주마. 지훈의 손에 건네진 수첩은 의외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정갈한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진 군 생활의 기록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신조가 적혀 있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것이 강자의 의무다, 할아버지. 강지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강인수는 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깨달은 진리다. 권력은 책임이고 계급은 의무야. 네가 이걸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입대 당일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강지훈은 단정한 차림으로 현관 앞에 서 있고 강인수는 손자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줍니다. 떠나기 전에 강인수는 벽에 걸린 자신의 군복 앞으로 지훈을 데려갑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군복을 향해 경례합니다. 강인수의 등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할아버지. 강지훈은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강인수는 손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지훈아. 현관문이 닫히고 강인수는 창가에 서서 이병버스를 향해 걸어가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지훈은 돌아서서 할아버지를 향해 경례합니다. 강인수도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경례로 화답합니다. 버스가 떠나고 아파트는 다시 정막에 잠깁니다. 강인수는 벽에 걸린 군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부디 우리 지훈이 진정한 강철이 되어 돌아오길. 제14단 훈련소의 대문은 강지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긴장으로 굳은 얼굴들이 줄지어 입소하는 가운데
지훈의 가슴 속 군인 수첩이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일렬로 정렬. 빨리빨리 움직여. 고함 소리가 귓가를 울립니다. 훈련소의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낯선 내무반에 자리를 잡는 과정. 지훈은 이태민이라는 소심해 보이는 청년과 옆자리에 배정받았습니다. 너 혹시 서울에서 왔니? 이태민의 말투에는 시골 특유의 순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수유동. 너는? 나는 전라남도 순천이야. 서울 친구는 처음이네. 두 사람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끊겼습니다. 이것들이 벌써부터 잡담이야? 전부 내무반 앞 복도로 나와. 박재성 상병의 등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위압적인 자세로 신병들을 내려다보는 박재성의 모습에 내무반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냐? 놀러 온 줄 알아? 박재성은 훈련병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한 명씩 훑어봅니다. 특히 이태민 앞에 서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녀석,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군. 넌 오늘부터 내무반 청소 담당이다. 이태민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이 부당한 상황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지훈은 슬그머니 할아버지의 군인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할아버지의 글씨가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패배다. 다음 날부터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보, 제식훈련, 사격 연습까지 몸은 고됐지만 지훈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보다 더 힘든 것은 박재성의 끊임없는 갑질이었습니다. 이태민, 내 군화 좀 닦아놔. 간부 검열 있다며? 이태민은 말없이 박재성의 군화를 가져갔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냥 참는 거야? 이태민은 슬픈 눈으로 지훈을 바라봅니다. 여기선 참는 게 상책이야. 맞서봤자 우리만 힘들어져. 그날 저녁 이태민은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박재성에게 또다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구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박재성은 억지로 청소를 다시 시키며 이태민을 몰아붙였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가갔습니다. 상병님, 이태민이 아까부터 3번이나 청소했습니다. 이젠 좀 쉬게 해주세요. 박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감히 상관에게 말대꾸해. 상관이 올바른 지시를 내려야 부하가 따르는 법입니다. 지훈의 말에 박재성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이름표를 노려보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강지훈, 기억해둘게. 넌 이제 내 특별관리 대상이다. 그날 밤 지훈과 이태민은 내무반 구석에서 작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그랬어? 이제 너까지 표적이 될 거야. 이태민의 걱정 어린 말에 지훈은 가슴속 군인 수첩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불의에 맞서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의무라고. 너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길래? 예비역 중장이셨어. 평생을 군인으로 사신 분이지. 이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장이라고? 대단하시네. 지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손자인 내가 이런 부당함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밤이 깊어가는 훈련소, 창문 너머로 별빛이 영롱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짐합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할아버지처럼 바른 군인이 될게요. 훈련 3주차 강지훈과 이태민은 세면장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이태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지우는 가슴속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쓰던 것으로 입대 전날 밤에 슬쩍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박재성 상병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부당한 행동들을. 이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 걸리면 우리가 더 큰일 나는 거 알잖아. 지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용기 있는 자의 편이야. 할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몰래 녹음기를 켜두고 이태민은 가능한 상황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박재성 상병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넌 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해? 박재성은 이태민이 정리한 물품을 다시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지훈의 주머니 속 녹음기가 그 순간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재성이 갑자기 지훈의 양말을 검사하다가 주머니를 뒤지려 했습니다.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자주 주머니에 손을 넣더라.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부적입니다. 군 생활 무사히 마치라고 주신 거예요. 박재성은 콧방귀를 끼며 지나갔지만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시간, 사단장 오세훈이 식당을 순시하러 왔습니다. 엄격한 표정의 중년 남성은 훈련병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연히 지훈에게 머물렀습니다. 이름이 뭔가? 강지훈입니다, 사단장님. 오세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혹시 강인수 중장님의 손자인가?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오세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의 전우이셨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나?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그러나 많은 훈련병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태민이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이 내 할아버지를 알아? 그런가 봐. 처음 알았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증거 수집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이 가진 작은 디지털 카메라로 박재성이 이태민의 짐을 발로 차는 장면도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은 증거가 상당해졌어. 하지만 어떻게 이걸 전달해야 할지. 지훈의 고민을 들으며 이태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거 괜찮을까? 더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더 많은 후임들이 고통받게 될 거야. 우리가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해. 그때 갑자기 내무반 문이 열리고 박재성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대화를 멈추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뭐해? 또 몰래 수군거리냐? 박재성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훈련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재성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태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이제 그만둘까?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정의는 결코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그날 밤 지훈은 할아버지의 군인 수첩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낡은 페이지 사이에서 할아버지의 글씨가 빛나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강지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멀리 서울 할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용기를 내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의 주머니 속 녹음기와 작은 카메라는 부대 내 불의의 증거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수유동 강인수의 아파트는 늘 그렇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강인수는 손자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훈련소 생활이 재미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짧고 건조한 문장들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인수의 오랜 군 생활 경험은 그 편지 속에 담긴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인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인수, 나 진호야. 오진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강인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진호야. 무슨 일이냐? 내 손자 이야기를 들었네. 제14단에 입대했다지. 강인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만 어떻게 알았지? 내 아들이 거기 사단장이야. 오세훈, 기억나나? 강인수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훈이가 벌써 그런 자리에? 세월이 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진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인수야, 솔직히 말아마. 내 손자가 부대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강인수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자세한 건 나도 모르네. 하지만 세훈이 말로는 박재성이라는 상병이 후임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고 내 손자가 그에게 맞서고 있다더군. 강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늙은 군인의 눈에 오랜만에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진호야, 우리 만나야겠구나. 다음 날 오진호와 강인수는 수유동 근처 오래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두 노인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손자 녀석이 제게는 아무 말도 없었네. 혼자 버티고 있었던 모양이야. 강인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오진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내 손자는 내 피를 물려받았구나. 불의에 맞서는 기계가 그대로야. 강인수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지훈이에게 내 오래된 군인 수첩을 줬거든. 그 안에 내 평생의 신조가 담겨 있지. 무엇이든 약자를 지키는 것이 강자의 의무라는 것.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지. 오진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수야, 우리가 직접 가볼까? 세훈이에게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구나. 강인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고 가보자. 두 노장은 날짜를 정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인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십 년 동안 간직해온 군복이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군복 대신 정장을 입고 가야겠구나. 강인수는 오래된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손길이 예전처럼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부대 방문 날 강인수와 오진호는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오진호는 여전히 군인다운 위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인수? 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렇게 긴장되진 않았는데.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전화하지 않았네. 깜짝 방문으로 하지. 강인수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우리 아직 늙지 않았군. 제14단 정문, 두 노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단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경비병사는 두 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역 중장님과 소장님이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 후 오세훈 사단장이
직접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본 오세훈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강인수 장군님? 오진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러 왔단다. 강인수의 시선은 멀리 훈련장을 향했습니다. 손자가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을지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세훈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 강인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왔다. 이번엔 내가 너를 지켜주마. 오세훈 사단장의 사무실은 군대다운 절제미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인수와 오진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오세훈은 그들 앞에 자리했습니다. 두 분께서 갑자기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신지요? 오세훈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인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훈이, 내 손자 강지훈이 여기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오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직접 마주친 적도 있고요. 훌륭한 청년 같더군요. 오진호가 아들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훌륭한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는 모양이구나. 오세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인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마지막 편지에 몰래 끼워 보낸 쪽지였습니다. 내 손자가 박재성이라는 상병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군. 그리고 다른 후임들도 마찬가지라고. 오세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오진호가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커다란 소리에 세 사람 모두 잠시 움찔했습니다. 증거. 지금 이 자리에 2명의 예비역 장성이 앉아 있는데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강인수가 진정시키듯 오진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훈아,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내세우러 온 게 아니야. 하지만 군대의 본분이 무엇인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구나. 오세훈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장군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 군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관리 시스템도 복잡하고 함부로 조치를 취하기도. 오진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세훈아, 네가 지켜야 할 것은 계급이 아닌 정의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오세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강 장군님.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세훈의 허락에 문이 열리고 젊은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훈련소에서 녹음 내용과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장교는 봉투를 건네며 귓속말로 덧붙였습니다. 강지훈 훈련병이 보냈다고 합니다. 오세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와 작은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세훈은 녹음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박재성의 고함 소리와 욕설, 후임들을 괴롭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진에는 박재성이 이태민을 밀치는 장면, 훈련병들의 물건을 발로 차는 장면 등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인수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손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 행동에 나섰다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두 노장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 분 장군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오세훈은 즉시 전화를 들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재성 상병을 당장 제 사무실로 데려오고 강지훈 훈련병과 이태민 훈련병도 함께 오게 하라. 강인수와 오진호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세훈은 두 노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일은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군사법원에 회부하고 관련자 모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강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훈아, 우리가 바라는 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변화야. 진정한 군인 정신이 회복되는 변화. 오진호도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군대는 사람을 부수는 곳이 아니라 키우는 곳이어야 하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재성과 함께 강지훈, 이태민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강인수는 손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재성은 사무실에 모인 인물들을 보고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두 명의 예비역 장성을 보자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세훈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재성 상병, 자네의 행동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네. 이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박재성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오세훈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네. 그리고 함께 가담한 인원들도 모두 조사할 것이네. 강인수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지훈아. 강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박재성 상병의 구금과 조사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소리가 부대 구석구석에 메아리 쳤습니다. 군사법원의 문이 열리고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판사석에는 군 법무관이 그리고 방청석에는 강인수와 오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재성을 포함한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증인석에는 강지훈과 이태민이 자리했습니다. 지금부터 박재성 상병과 관련자들의 부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군사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관의 선언으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물로 지훈이 수집한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재생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충격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지훈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정의롭고 올바른 군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입대 첫날부터 목격한 것은 권력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특히 이태민 훈련병은 지속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고, 저 역시 그를 돕기 시작하면서 박재성 상병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태민도 증언했습니다. 평소 소심했던 이태민은 법정에서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은 더 심한 괴롭힘이 있을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이 저를 도와주면서 조금씩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지면서 부대 내 부조리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윤중사의 방관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박재성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중사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편한 군 생활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고인 박재성은 고개를 숙인 채 변명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선임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군대 문화라고 생각했을 뿐. 그의 말에 강인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대물림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재판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검토된 후 법무관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재성 상병은 직권 남용과 가혹행위로 구금 30일 강등 처분과 전출 조치합니다. 가담자들에게도 각각의 죄에 따라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윤중사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로 징계와 함께 다른 부대로의 전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오세훈 사단장은 강인수와 오진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 장군님,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부대를 완전히 개혁하겠습니다. 오진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사단장이 되어가는구나, 세훈아. 강인수는 멀리 서 있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이태민과 함께 동료 훈련병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세훈은 전체 부대원들을 소집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대는 변화합니다.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며 간부들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세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강지훈 훈련병과 이태민 훈련병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강지훈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인수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강인수와 오진호는 부대 근처 숙소에서 오래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노장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인수야, 우리의 마지막 임무가 이렇게 잘 마무리될 줄 몰랐네. 강인수는 창밖 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호야. 우리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니 참 뿌듯하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신념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군인 정신은 이제 강지훈과 오세훈에게로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의 군 생활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세훈 사단장의 강력한 개혁 조치로 인권 존중과 공정한 규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은 강지훈의 휴가 첫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부모님의 묘를 찾기로 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강인수는 현관 앞에서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지훈아, 제대로 왔구나. 군복 차림의 지훈을 보며 강인수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께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울 교회의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빛 물든 산자락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강인수는 조용히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태민이라는 좋은 동료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강인수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저를 의지하세요, 할아버지. 강인수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의 단단한 팔에 의지에 걷는 모습에서 세대의 바통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묘 앞에 선 두 사람은 준비해온 국화꽃을 놓고 엄숙히 절을 올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강지훈이 왔습니다. 이제 저도 군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고,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강인수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불의를 마주했을 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강인수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유산이다, 지훈아. 그 말에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유대감을 나눴습니다. 묘지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강인수는 오랜만에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전쟁 중이었단다. 그때는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었지. 지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지키려 했던 건 오진호 덕분이기도 했어. 그는 내게 진정한 군인의 의미를 가르쳐 준 사람이야. 강인수의 눈에는 추억이 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전장을 누볐다. 오진호가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수유동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강인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지우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방이 왠지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결심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군 복무가 끝나면 저는 부사관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강인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 길이냐?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군대 내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약자를 지키는 강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강인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항상 지지하마. 그날 밤 지우는 할아버지가 깊이 잠든 후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도시의 불빛으로 별이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밝은 별들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군인 수첩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할아버지의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정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행동이다. 지우는 그 문장을 읽으며 깊은 다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진정한 강철이 되어 다른 이들도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가을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쳐갔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부모님과 할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날, 강인수는 손자를 배웅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굳은 악수와 함께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할아버지.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강인수는 손자가 탄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뿌듯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정말 강철의 사나이가 되어가고 있구나. 3년이 흘렀습니다. 강지훈은 군 복무를 마치고 부사관 시험에 합격하여 하사로 임관했습니다. 그가 배치받은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훈련병으로 있었던 제14단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첫 출근 날 지우는 후임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젊은이들 앞에서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지훈 하사입니다. 우리 함께 의미 있는 군 생활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지훈의 부대 내 평판은 이미 자자했습니다. 3년 전 박재성 상병 사건의 주인공이자 부대 개혁의 시발점이 된 인물로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특히 지훈이 이끄는 분대는 규율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려운 훈련도 서로 돕고 격려하며 이겨내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의 분대원 중 한 명인 민우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분대의 선임들이 민우의 고향을 비하하며 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즉시 그 선임들을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재미로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선임들은 처음에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조언에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훈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자 더욱 공감했습니다. 저도 훈련병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군대는 서로를 짓밟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부대 내 분위기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우는 종종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변화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병사들이 스스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강인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정한 군대지.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곳. 지우는 항상 가슴속 주머니에 할아버지의 군인 수첩을 간직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수첩의 문구들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부사관 임관 1주년이 되던 날, 지우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이태민이었습니다. 이태민은 현재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며 장차군 상담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너는 내게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고마워. 지훈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강인수는 오래된 전우 오진호와 함께 태역 군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네 손자가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다더군. 부대 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다고 하네. 오진호의 말에 강인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남긴 유산이 강해졌네. 그들의 시선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군복 차림으로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 오진호의 말에 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꿨네. 우리의 작은 신념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야. 이듬해 봄 지우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훈련받은 병사들이 전역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식에서 한 병사가 지훈에게 다가와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하사님 덕분에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은 그 병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배운 것을 전한 것뿐이네. 그날 저녁 지훈은 휴가를 내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인수의 생신이었기 때문입니다. 86번째 생일을 맞은 강인수는 여전히 정정했지만 이제는 지팡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오진호와 오세훈도 함께했습니다. 오세훈은 이제 준장으로 진급해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군대가 많이 달라졌네. 고맙네.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불씨를 지핀 것뿐입니다. 그 불씨를 키우고 지켜주신 건 사단장님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강인수는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인수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손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지훈아.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부모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지훈이 할아버지를 부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묘 앞에 선 두 사람, 지훈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중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군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인수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평생 신념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강철은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진정한 강함을 갖추지. 할아버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이제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저물어가는 가운데 할아버지와 손자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어지는 강철의 유산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인수의 주름진 손과 강지훈의 젊은 손이 맞잡아졌습니다. 그 손에는 정의와 용기,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군인 정신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유산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인수는 미소 지으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단다. 네가 바로 나의 가장 값진 유산이니까. 두 사람의 발걸음이 천천히 묘지를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 노을빛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하게, 하지만 따스한 마음을 잃지 않은 채 이어지는 그들의 이야기. 강철의 유산은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